뉴스파이팅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일타 강사 원희룡 관련 기사가 나와서 그 기사를 중심으로 원희룡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타 강사로 스타 강사가 된 원희룡, 그분이 대장동 후광 효과로 아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후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대장동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는 대장동을 조명을 했고, 그걸 면밀히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그가 과거의 검사 시절에 수사관이라는 입장에서도, 수사검사라는 입장에서도 조명을 하고 해가지고 멋있는 5점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5개의 문제점. 이건 이런 방식으로 수사에 들어가서 이거 하면 대장동 특검을 해야 된다. 결국 특검만이 할 수 있다. 이런 논리 적용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왜? 대장동이 뭔지를 모른다, 이게 국민들이. 이걸 확 알게끔 딱 만들었으면 문제가 뭐다 하는 걸 간단 정리해가지고 스타가 돼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자기 일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아주 확 쓸었습니다. 이 언론을 갖다가. 이 국민들이 아주 열광했습니다. 그 후광으로 지금 톡톡히 그가 선전을 하고 있는 바로 그거. 이분은 하나 특색이 있습니다. 같은 당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속된 말로 야비한 질문하지 않습니다. 젠틀 스마트하게 토론을 해나갑니다. 또 토론의 능력이 발군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언론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또 남을 비판하지 않고 비판을 하되 어떤 한계점을 딱 지키면서 완팀 정신에 위배되는 그러한 짓을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신사 젠틀맨십이 있다. 이게 또 탁 올랐겠죠. 그뿐입니까? 토론 실력, 능력 상당히 뛰어나다. 그리고 점잖으면서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나직하게 상대를 그렇게 자극시키지 않으면서도 아주 절묘한 질문으로 그거를 토론을 이끌어간다. 아주 훌륭한 얘기들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상승세랍니다. 지금. 왜 상승세일까요? 이분은 어디 선전한 적도 없고 제주도 도지사로서 묵묵하게, 또 과거에 당 사무총장으로서 또 묵묵하게 일을 참 잘한 사무총장이고, 또 의원으로서 3선을 하면서 상당히 훌륭한 그 의원, 소위 의회주의자로서의 활동을 잘했고 등등 해가지고 이분에 대한 칭송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대선 주자로서 발돋움. 근데 말이죠, 이 지금 4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4명,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 원희룡 나왔는데, 이 원희룡이가 거기서 제일 솔직히 말해서 점잖은 사람이 딱 둘이가 있다면은 말이죠, 소위 야성이 조금 없어 보이면서도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을 꼽으라면 윤석열하고 원희룡을 꼽습니다. 근데 원희룡이가 상당히 아무래도 의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탁월합니다. 이분은 정치력이 근데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젠틀 스마트하면서도 대부분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전혀 공격하지 않는 모양새로서 그냥 수동적으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그는 의연하게 잘 그걸 갖다가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두 사람은 상당히 뭔가 이 맥이 있다, 통할 수 있다. 윤석열과 원희룡은 뭔가 통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젠틀맨십에서 통하고 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상통하는 아주
품격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상통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홍준표와 유승민에 대해서는 소위 투견이라는 얘기가 있죠. 투견. 투사들. 투사. 야성이 굉장히 강하고 아주 조직적이고 또 왜냐하면 정치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바라보는 그 시점이 이 소위 어떤 공통 함수가 유사성이 있다. 상대를 공격을 하되 아주 치명적이고 아주 키포인트를 잘 잡아서 협공을 하는 데는 능수능란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분들이 다 좋지만 원팀 정신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했습니다. 왜? 원팀 정신은 기본의 베이스이기 때문입니다. 펀디멘탈이라고 그러죠. 원래가 원칙이고 이 같은 당 후보가 있는데 어떤 한계점을 넘어서 인격 침해라든가 또는 도저히 이거 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나쁜 점을 가지고 지적하는 건 좋지만 실수라든가 이런 건 허용성 과오라는 것. 과오에도 허용하는 과오가 있습니다. 그걸 허용성 과오라고 하죠. 그죠? 우리 같은 팀이니까 이런 점은 좀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조건데 예를 들면 이 사과, 이 개하고 사과를 먹는다 이런 사진이 어저께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여당보다 더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승민입니다. 이거는 펀디멘탈을 어긋난 거죠. 이 펀디멘탈 기본 1인 시스템, 1인 소위 말해서 언젠가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원팀 정신에서 벌써 이탈해서 자기만이 살겠다고 튀어나간 느낌을 주는 사람이 유승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말이죠. 근데 이 원희룡 씨는 어떤 한계점을 갖고서 딱 그 점을 지키면서 나갑니다. 비판은 하되 원팀 정신은 깨지 말 것. 시라는 그 기본을 지키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 대선이라 하지만 대통령은 한 사람이 뽑히는 건데 한 사람이 뽑히는 건데 만약에 원팀 정신을 위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고통스러운 지경.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에 대해서 빨간불을 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희룡 이 지사는 하나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지금 지지율이 비록 낮지만 유승민이나 이런 다른 분들은 이런 것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뭐냐? 만약에 유승민이가 공격을 정말 세게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무너졌다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가정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홍준표가 되겠나 유승민이 되겠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가상이 이것도 가상이죠. 그럴 때 어떨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승민이가 저렇게 윤석열을 공격을 하고 아주 극심할 정도로 또 당대표 이준석도 협공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윤석열이 쓰러졌다고 치자. 윤석열이 쓰러질 리야 없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말이죠. 이거는 내 5개월이 남았으니까. 윤석열이가 쓰러지면은 누가 될 것이냐 야권에서. 근데요.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유승민
또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윤석열이가 쓰러지면은 될 사람은 원희룡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원희룡이가 뜨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상승세입니다. 그러니 유승민 애써서 윤석열 그렇게 아주 극심할 정도로 공격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킬 걸 지키십시오. 네, 그게 방어도 훌륭한 방어도 곧 공격입니다. 공격의 일종이니까 좀 품격이라든가 인격이라는 면에서 윤석열을 지나친 공격을 각 후보들 간에 다 마찬가지지만 인격적인 부분 그리고 치명적인 부분을 너무 오랫동안 들었다 놨다 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의외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은 원희룡이가 그 다음에 갈 수가 있다. 어디로 가느냐. 대통령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토론 같은 거 이제 마지막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 한 2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젠틀맨십을 좀들 발휘해가지고 완팀 정신에 충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원희룡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원희룡은 요즘 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에 최약체로 분류됐었던 원희룡이었습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일타 강사 딱 그 논리를 제공하기 시작하고 이 정권 교체의 목표를 두고 그 다음에 특검의 방향을 갖고 지속적으로 때린 사람이 윤석열, 홍준표, 그 다음에 저기 유승민이 아니라 원희룡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원희룡이 일타 강사가 된 겁니다. 대장동에 대해서 딱 잡아가지고 당신네들 이거 특검 안 가면 안 돼. 정권 교체 꼭 이걸 이뤄야만 정권 교체가 된다고 믿었던 그 신앙이 지금 마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딱 그 지표를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저격수로 완전히 나섰습니다. 지지율 상승세를 탔다는 지금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5개월이기 때문에 그 지지율은 지금 아무도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God only knows. 신만이 압니다. 그렇죠. 지지율 아무도 모릅니다. 민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민심은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원전지사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4명 중에 제일 바닥을 깔고 있었는데 지지율이 상승 중이라는 체감으로 느낀다 이러면서 이재명의 실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원희룡이 약하지 않다. 가능성이 있겠다는 것이 급속히 퍼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다는 게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원희룡이는 저는 다음번이 아니라 기호가 2번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번이 아니라 기호가 2번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이제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차차기 이 사람 대통령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원희룡이가 2번 아니고 차차기에 대통령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자기는 2번에 5개월 뒤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라는 자신감. 일서열이 기호가 2번이지 내가 차차기에 간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도 검토는 해보겠다. 저로 단일화 하겠다는 제안이 오면 이라고 하면서 자신감까지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예, 아주 자신감도 있고요. 이분은 또 대단한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학력고사에서 홀로 1등 했습니다. 1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들어갈 때 입학 수석
사법고시 수석. 근데 이분이 머리만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재라든가 이런 분들이 결하기 쉬운 어떤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모조리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검사 생활했죠. 그러면서 그는 굉장히 그 많은 이 동선을 그려왔습니다. 결국 원지사의 오늘은 그래서 대선 주자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처음엔 약체란 얘기를 했는데 요즘 강체로 진화 중에 있습니다. 벌써 강체가 되었다고들 합니다. 아니 어떤 분들보다는 훨씬이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 무너져 봐라. 누구가 되나 택도 없다. 오히려 원희룡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민심은 변한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엠브레인하고 뭐 무슨 케이스캣 코리아 한국 리서치가 지난 18일에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대상으로 해서 어떤 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말이죠. 이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4인을 모두 넣는 사자 가상 대결 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별 지지율은 윤 전 총장이 34%, 홍준표 의원이 32%, 원희룡 전 지사가 22%, 유승민 전 의원이 20%, 유승민을 아주 가볍게 뒤로 제꼈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 이릅니다. 4인 중에 최약체라고 불렸던 원 전 지사가 이제는 본선 경쟁력이 있겠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벌써 그 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무시하면 안 되는 지금 큰 힘의 동력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자, 이 원희룡은 후보들을 그렇게 극심한 소위 원팀 정신을 깰 정도로 무리한 그런 공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드럽게, 그리고 원팀 정신, 그러면서도 논리가 정확하고, 아주 딱 한 침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말만 골라서 딱딱 합니다. 그리고 요령껏 딱딱 끊고 끊을 것 끊고 매듭을 딱 짓습니다. 그는 적개심이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같은 원팀 정신의 어떤 모습으로서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젠틀맨십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타 강사를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제보 전부 다 어디로 쏟아야 돼? 이제는 일타 강사한테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여론이 이렇게 방향을 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검찰 수사, 지금 꼬리 자르기 수사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이게 방송이 되고 언론에 이렇게 탁 나오니까 벌써 수사 내부에 이런 모든 것들, 이런저런 것들이 수사 과정들이 전부 관련된 제보들이 원희룡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죠? 자, 정권 교체에 힘을 실리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타 강사를 자처하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제보가 막 쏟아지고 하니까 원전 지사는 대장동 개발 핵심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 그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통화를 장시간 한 사람을 딱 끄집어 잡아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2시 바로 압수수색하기 전에 그 없앤 핸드폰 그 바로 그 전에 그 사람이 누구였냐를 밝혀냈습니다. 전 지사는 전날에 대장동 개발 핵심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
이 후보 측근하고 2시간 동안 통화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화한 인사가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거나 백종선 수행비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가운데 지금 원지사는 딱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전략적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정권 교체를 위한 전략적, 전술적, 그리고 전투적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바로 그러한 내용성입니다. 네. 네.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후보들 4강이 모두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과도한 소위 원팀 정신을 깨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든가 또는 비판거리가 안 되는 비판거리를 쟁점화시키거나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다른 후보들이 많이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렇게 젠틀맨십을 유지하고 있는 이 원희룡 지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지지율이 상승되고 있는가? 그 묘한 게 뭔가? 그거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가 뚜벅뚜벅 걸어간 그 결과입니다. 정권 교체는 바로 대장동 이러한 사건을 은폐하고 은폐해왔던 이 정권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교체하자라는 어떤 증명을 QID 하겠다라는 이런 뜻이 아닐까요? 참 저도 이 원희룡 후보를 상당히 예의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의 관찰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하고 감탄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